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다이빙 인투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iOS 멤버 박성근입니다. 우선 앞서 발표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겠지만 이제 리눅스 CPU 스케줄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프로세스나 이런 걸 일반적으로 생성을 하게 되면은 디폴트 스케줄러로 Completely Fair Schedulers CFS가 이제 CFS 기법이 도입이 되게 되는데요. 다른 스케줄러도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얼타임 스케줄러나 데드라인 스케줄러가 존재를 하는데 이 디폴트와 어나더 이 둘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어나더 스케줄러에 포함된 리얼타임과 데드라인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기본적으로 CFS에서 작동하는 것들보다 높은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에서 살펴보다시피 다룰 것은 이제 리눅스 커널에 있는 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인데요. 리눅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오픈소스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코드를 수정하고 그것들을 반영하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리눅스 안에 코드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요. 그 버전이 정말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저희는 이제 수업 시간 강의 자료에 나왔던 V5.1 11.8 버전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어떤 것을 볼 것이냐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포괄돼서 어떤 것들이 있냐를 얘기하자면 코드들을 결국에 볼 건데 그 중에서 스케줄링 클래시스 그리고 per CPU run queue 그리고 CPU 스케줄러에 대한 코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per CPU run queue 같은 경우는 CPU 하나하나마다 run queue가 있기 때문에 per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sched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리눅스 그 코드를 보시면 되게 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어떤 함수를 다 타고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의된 이러한 함수들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살펴볼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래서 스케드 클래스가 무엇이냐 할 때 작업 실행 순서를 결정하는 스케줄링 정책 또는 알고리즘의 집합입니다. 리눅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눅스에서 CPU 스케줄러는 되게 여러 개가 존재를 하는데 리눅스 커널에서 다양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스케드 클래스가 사용이 됩니다. 이제 각 멤버 함수는 이 스케줄러의 동작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인큐 태스크, 디큐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태스크를 인큐에 넣어준다, 실행 큐에 추가해준다, 그리고 실행 큐에서 작업을 빼준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1 태스크, 1 2 태스크, 밑에 뭐 이런 여러 함수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1 2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작업이 CPU에서 양보돼야 됨을 나타내고 즉 자원을 회수한다, 뺏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1 2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작업에게 이제 CPU를 양도할 수 있는지, 양보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체크 프리엠프트 컬 같은 경우는 현재 작업이 그래서 뭐 선점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태스크 스트럭트, 그 다음에 pick next task 같은 함수는 다음에 실행할 작업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함수이고요. 네, put prev task, set next task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작업을 실행 큐에서 제거하고 다음 작업을 실행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 있는 밸런스 같은 함수는 이제 로드 밸런싱, 앞서 말씀드린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lect task RQ 같은 경우는 특정 작업을 실행할 CPU를 선택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입니다. 결국에 밸런스하는 과정이 스케줄러 내부에 스케드 클래스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코드를 하나하나 보자면 이제 맨 처음 위에 있는 row spin lock, t 락 같은 경우는 실행 대결에 대한 접근을 동기화하기 위한 스핀 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밑에 있는 CFS, 리얼타임 스케줄러, 데드라인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각각의 스케줄링 클래스를 위한 레디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태스크 스트럭트하고 curve 같은 경우는 현재 실행 중인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계속 나오는 태스크 스트럭트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운영체제 초반에 배운 태스크 스트럭트인 구조체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 스택 등 이제 프로세스 상태 관리에 하는데 사용하는 핵심 구조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핵심 구조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상태 정보나 메모리 주소 공간, 스케줄링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CPU 스케줄링의 함수를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preview RQ 화살표 컬 같은 경우는 이제 runQ 현재 요코에서 들고 있는 프로세스 컬, 즉 PCB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next 여기 pick next task 함수의 반환값으로 이제 할당되는 next 같은 경우는 새로 실행시킬 태스크를 찾는 함수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컨텍스트 스위치 된 결과를 받는 RQ 같은 경우는 컨텍스트 스위치된 이제 러닝 큐의 결과를 이제 여기 변수 RQ에다 넣어주는 행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run 큐는 각 코어별로 존재를 하게 되고 결국 인터럽트가 발생한 코어에서 해당 코어와 연결되어 있는 run 큐에 대한 스케줄링만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리눅스 코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리눅스 공식 문서나 그다음에 구글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버전에 맞는 리눅스 코드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마치게 되었고 오늘 제가 발표에 직접 참여를 하게 못하게 된 점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